안녕하세요, 프라아트입니다. 저는 취미로도 모형을 만들지만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에 사용되는 모형도 가끔 만드는데요. 미니어처 작업은 아무래도 실사를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3D 모델링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3D 스캐너를 작업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스캔 시리즈로 유명한 샤이닝 3D에서 출시 전에 신제품을 제게 제공을 해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제품의 이름은 아인스타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스캔하기 편리하게 가방 형태의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캔을 몇 차례 해보았는데요. 제 조카입니다. 빨리 감기 하지 않은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트레이트, 그러니까 사람을 스캔할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있어서 지금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데도 머리카락이나 눈동자도 빠른 속도로 스캔할 수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3D 스캔해서 그래픽으로 만들거나 또 피규어로 제작하기에 참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지브러시 프로그램에서 불러온 모습입니다. 별도의 후가공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이제 아인스타를 좀 더 자세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죠. 이게 스캐너 본체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보입니다. 측면에는 브랜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데이터 케이블이 있습니다. 아답터와 컴퓨터에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오른쪽에는 아답터입니다. 박스를 오픈한 후에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주머니에는 마커 스티커와 스캐너를 닦는 극세사 천이 있습니다. 이 주머니 뒤로 지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쪽을 열어보면 스캐너를 캘리브레이션 할 때 쓰는 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바로 스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인스타의 전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에 먼저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캘리브레이션 할 때마다 이 보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화는 딱딱한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캔 중에 모양이 바뀌지 않도록 신문지 같은 것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새 스캔을 시작하려면 New 프로젝트 그룹을 누르고 폴더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로 골라야 되는 건 사람 스캔이냐 사물 스캔이냐를 나누는데 지금은 사물이므로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캔 크기 설정인데 20cm 이상의 크기는 미디엄 앤 라지입니다. 3D 스캔할 때 부득이 여러 각도에서 스캔을 한 다음에 하나로 합쳐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정렬 기준을 선택하는 것인데 하이브리드로 하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은 스캔의 정밀도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0.2mm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누르면 프로젝트 창이 오픈됩니다. 그 다음 밝기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스캐너에 있는 3개의 버튼 중에 가운데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프리뷰가 시작됩니다. 스캐너의 램프가 빨간불에서 초록색이 바뀔 때까지 거리를 조정합니다. 너무 가깝게 하면 붉은색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초록색 램프가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왼쪽 램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의 적당한 거리 상태에서 카메라 윈도우에 보이는 붉은 점이 사라지도록 브라이트니스 슬라이더를 조정한 다음에 다시 붉은 점이 생기기 직전까지 슬라이더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중앙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스캔이 시작됩니다. 회전판을 천천히 돌려가면서 스캔을 합니다. 첫 번째 각도의 스캔은 전반적인 모양을 스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스캔이 멈춥니다. 그림자가 진 부분들은 스캔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세부적인 면을 추가로 스캔해서 합치게 됩니다. 불필요한 영역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한 뒤에 인버트 버튼으로 반전시킵니다. 그 다음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 편리한 기능, 또 삭제하고 싶은 부분의 일부를 선택해주고 커넥티드 도메인을 누르면 연결된 면이 모두 같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이걸 삭제하면 되죠. 어플라이 에디트를 누릅니다. 이제 옵티마이즈 포인트 클라우드를 눌러서 스캔한 데이터를 최적화시키고 좌표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스캔이 되었고요. 이제 다른 각도로 세부적인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그룹에서 새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이번엔 위쪽 방향만 스캔하였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면만 스캔하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해서 저장하고요. 스캔한 프로젝트를 합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얼라인 버튼을 누릅니다. 제일 처음 전반적으로 스캔한 것을 선택해서 기준점으로 둡니다. 그 밑에 창에서는 추가적으로 스캔한 데이터를 고릅니다. 어플라이를 누르면 스캔 데이터가 정렬되어 합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를 정렬해 보면서 부족한 면이 보이면 추가 스캔하시면 됩니다. 신발 아래쪽에 그림자가 져서 스캔이 안 된 경우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각도를 만들어서 스캔하시면 됩니다. 왼쪽과 밑면도 추가 스캔하였습니다. 사람 스캔에 비해서 사물 스캔이 좀 더 어려운 편입니다. 자동 정렬이 오류나는 경우는 수동으로 정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 프로젝트가 정렬됐기 때문에 메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쉬 모델 버튼을 누르면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데 폴리곤 숫자라든지 구멍이 난 부분을 메울 수 있는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멍을 자동으로 메우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옵션을 넣지 않고 메쉬를 만들었습니다. 구멍이 많은 경우 수동으로 메꿔줄 수도 있습니다. 텍스처를 끈 메쉬의 모습입니다. Save Your Scan을 눌러서 OBJ 파일로 내보내겠습니다. 3D 스캔한 데이터는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신발의 경우는 사람의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카메라 촬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델링으로 보정해 줘야겠죠. 이 영상에서는 지브러시로 보정하고 있는데 무료 툴인 블렌더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스캔하려는 물체의 모양에 따라 보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석고상의 경우 뚫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정 없이 한 번의 스캔만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이 마커 스티커를 스캔할 물체 주변에 붙여두면 트래킹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붉은 포인트들이 마커인데 스캐너가 이 위치를 인식합니다. 빛이 반사하지 않는 물체의 경우는 스캔이 매우 쉽습니다. 색상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물체나 빛을 반사시키는 금속 재질은 스캔이 잘 안 되는데 이럴 때는 3D 스캔용 스프레이를 도포한 다음에 스캔하시면 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스캔할 물체가 밖에 있는 경우는 노트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픽카드 사양이 너무 낮으면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RTX 1060 정도면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담 프라모델 같이 20cm 이하의 사이즈의 약간 복잡한 물건들을 스캔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여러 번 테스트했는데 아인스타는 작은 사물의 스캔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은 데스크탑 스타일의 스캐너가 적당합니다. 아인스캔 시리즈 중에서는 아인스캔 SE 또는 SP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이즈의 경우, 사람을 스캔하는 경우 풍부한 텍스처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일반적인 크기의 사물의 경우도 스캔하기에 좋았습니다. 아인스캔 시리즈 중에서 이 아인스타는 가격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사람 위주로 스캔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일반적인 크기의 사물을 스캔하실 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의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으로 아인스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